꽃향기입니다. 난데없이 웬 꽃 얘기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사 보실까요? 한동훈 당계 논란 첫 사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송구하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낮 12시쯤에서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합니다. 아니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당의 정신, 미래는 박탈 못합니다. 국민 진짜 모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일각에서 탈당하는 거 아니야? 당 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나는 끝까지 함께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김기영 대변인님, 정치 보복이다. 송구는 하지만 나에 대한 징계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사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사과는 어떻게 보면 누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 저거는 사과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 상황에 당원 게시판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내가 유감 표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튼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식적인 정당 아닙니까? 그 당에서 당무 감사위와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조작이고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아니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가족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나왔는데 그거는 문제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과한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장동혁 대표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두 분이 좀 만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이렇게 한 거는 본인이 볼 때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하는데 그냥 사과만 하다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이거 뭐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이건 정치 보복이다, 사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징계와 그리고 당원 게시판의 문제는 뭐냐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의 이런 상황, 무슨 상황인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 좀 보라는 여지를 좀 남겨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이거 사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라고 처음에 여쭤봤죠.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이른바 이 당권파 중에 한 명이죠.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SNS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역대 최악의 사과를 맹자한 서초동 금쪽이의 투정문이다. 뭘 잘못했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작이나 보복 운운하면서 당 공식기구로 오히려 모욕을 했는데 공식기구 결론에 대한 소명은 하나도 없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조작 운운하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느냐.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는 퇴장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당권파는 무슨 말이야, 사과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당계 사과 한 발 물러선 한동훈, 장동혁도 마음 돌리나. 장해찬 부원장은 금쪽이다, 서초동 금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광삼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마음이 장해찬 부원장이랑 똑같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마음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돌리기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 네, 일단 제명에 대해서 시간을 준다고 했지만 네. 이것은 이제 명분 쌓기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사과를 했어도 저런 투짓거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과 자체를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수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트집 잡을 거고 저렇게 해도 트집 잡기 때문에 통운된 사과가 전대가 되는 것이 익명 게시판인데 익명 게시판에 어떤 글을 좀 썼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작이니까 내가 인정을 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렇게 사과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할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갈 것인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당권파에 이제 홍위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장해찬이랄지 네. 이런 쪽에서 계속 저거에 대해 비판하잖아요. 사과해놓고도 계속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 보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제명을 또 밀어붙이면 이게 이제 후폭풍이 엄청나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단식 중에서 제일 고민되는 것은 이 부분일 것이고 지금 뭐 중앙일보인가요? 보도 나왔는데 지금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블랙홀이 바로 한동훈 제명이에요. 뭐 김병기, 강선우 이런 거 다 제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그런 부패랄지 비리가 엄청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힘 당권파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몰락시키는 그리고 정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사과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봉합을 해야 하는데 네. 오히려 사과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금쪽이네 잘못됐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과를 만약에 제대로 했다고 해도 뭐라고 했을 거다. 그냥 싫으니까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이런 말씀이 살짝 나왔었죠. 살짝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조급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저 메시지 같이 내느라고 이게 혼잡하게 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김기영 대변인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조급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저희 캘린더 같이 볼까요? 이번에 이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열흘간의 재심 신청 기간 동안에는 이거 제명 여부 최고위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 14일에 제명이 윤리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14일부터 제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열흘이기 때문에 23일까지 이번 주 23일까지가 재심 청구 기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의 영상을 올린 게 바로 어제죠. 18일. 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가 있느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리위에서 뭐 해당 행위,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을 법한 발언을 한 혐의로 해서 윤리위에서 지금 이 걸려 있는데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소명을 오늘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기영 대변인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소명을 듣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를 좀 보고 최종 판단을 하려고 어제 사과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소명을 듣고 나서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아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 쪽이라고 불리는 김균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데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당내에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는 상황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진심 어린 사과가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제명이라는 징계까지 과연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동욱 최고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우재준 최고나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공개 검증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견을 제시하는 것들을 좀 공론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점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이 또 직접 만나는데 이게 저버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식이라는 상황 됐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만나서 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봤을 때 당원과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공학적으로 내가 코트에서 너한테 네트로 공을 넘겼다 안 넘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학적인 관점을 떠나서 대승적으로 서로 손을 잡게 된다면 그 모습에서 분명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가 당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SNS나 이런 걸로 지금 말로 핑퐁 할 때가 아니라 일단 만나서 얼굴을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근식 당협위원장도 친한파인데 친한계로 꼽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근식 당협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계 사태와 상관없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 장소를 방문해서 장동혁 대표를 좀 격려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명 처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여 공동투쟁이란 명분하에 직접 현장을 찾으면 통 큰 정치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이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치인한테서는 이 사안의 완벽성, 완결성, 결점이 없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숙고하셔서 이번 기간 동안에 충분히 소명도 하시고 저는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를 찾아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쉽지만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제명 결정이 되기 직전이고 아직 이제 결과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윤리심판에서 이미 제명 결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는 것은 뭔가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굴복적인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리심판원이랄지 재심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윤호기인 세력으로 위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변경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을 접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다랄지 그러면 이건 상당히 본인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가서 사과하는 모습 보이고 서로 뭐 네. 악수하고 그러면 좋지 않냐 하는데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한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제가 볼 때는 둘이 같이 살고 또 네. 국민의힘이 향후에 있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사실은 서로 중재자가 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딜이 돼야죠. 그래서 정말 우호적인 모습으로 단식에 찾아가고 장동혁 대표 찾아가고 또 굉장히 대승적 차원에서 제명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하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아주 이 반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이 표면에 드러난 이 똑같은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막무가내 찾아가는 것도 너무 리스키하다. 물 밑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좀 중재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기까지 진전을 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간다고 해도 장동혁 대표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로텐도어 반대편에서부터 가끔씩 퍼져나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상황
최보윤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장동혁 대표님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정말 미량의 소금을 지금 섭취를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몸에서 거부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제약이 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단식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 보면 볼까요? 이정현 전 대표, 이때 새누리당 때인가요? 정세균 전 총리 국회의장직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간 단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드루킹 특검이 받아들여졌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황교안 전 대표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요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열흘간의 단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이 야권의 이 단식인 거고 여권도 단식이 있었죠. 같이 볼까요? 노회찬 전 의원 무려 30일 단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청배 전 의원 경우는 한미 FTA 반대하면서 25일 단식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이제 대표 때 단식을 했었을 때 그때 국정쇄신 내가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24일간 단식을 했었고 우원식 의장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반대를 얘기를 하면서 이 15일 동안 단식을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뭐 여야 없이 단식의 사례들은 있긴 있죠. 근데 지금 최보윤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소금 섭취도 어려울 만큼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단식을 이제 그만두시고 건강을 좀 살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치인의 단식, 특히 야당 대표의 단식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단식을 시작하는 것도 그 시점이라든지 명분을 잘 찾아야 되지만 사실 단식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시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단식을 했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야당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급적이면 얻고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걸고 있는 쌍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의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리고 명분적으로는 쌍특검을 걸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어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단식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비록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단식을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쌍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지금 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하는데 신천지 특검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 출구 전략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지금 오늘이라도 이 건강 상태를 생각하셔서 네. 빠르게 단식을 접고 그 여당과 대화를 통해서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큰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식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 사실상 끝내려면 끝낼 법한 뭔가가 손에 쥐어지든가 명분이 있든가 그렇지 않고서야 끝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꾸 길어지는 게 단식 일수다라는 건데 오늘 장동혁 대표 닷새째입니다. 닷새째 단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에서도 쌍특검, 통일교, 정치헌금 이거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방안대로 다 받을 거는 또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식이 또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막 맑은 정신 유지하기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제 SNS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단식 4일차 어제 올린 거예요. 어제부터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송이 앞에 놓인 장미를 보면서 이 SNS 글을 쓴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자꾸 뭐 꽃향기가 어떻고 장미 한 송이가 어떻고 왜 자꾸
꽃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건데 왜 꽃 얘기를 하느냐?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이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근데 보면 한 명 한 명 뭘 주느냐? 장미꽃을 주고 갑니다. 지금 이 청년들이 청년 당원들인 거죠. 청년 당원들이 와서 장미꽃을 한 송이 한 송이 힘내세요 하고 장미를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살짝 나오기도 했었죠. 이 로텐더홀에 그래서 꽃바구니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쓴 저 꽃바구니들이 로텐더홀에 꽉 차 있다라는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꽃은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당원들의 사랑과 지지, 국민들의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가서 이제 오전을 제가 같이 봤었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해 필리버스터 24시간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밤을 새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밥도 못 먹은 상태에서 물만 마시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몸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식을 들어가는데 이 단식이 뜬금없는 단식이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관계 속에서 단식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거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3대 특검입니다.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 때 더 센 특검법 기간을 연장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 연장 안 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조직법 통과시키는 거 합의를 했는데 그걸 어기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처음 통과시킨 게 뭡니까? 2차 특검법입니다. 그러면 전 정부 죽이는 거, 국민의힘 죽이는 그런 특검법은 통과시키고 살아있는 권력, 국민이 진짜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 동공천 여부와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서 이 특검법 이거는 막고 있다는 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다수 의석을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하는 차원에서 온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몸을 던진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보면서 좀 너무나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를 그냥 장동혁 대표의 어떤 주장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국민이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했을 때 뭔가 견제받는 권력이 또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기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청년 당원들이 한 송이 한 송이 장미를 갖고 오는 요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또 이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게 결국 당원들의 사랑으로 장 대표는 느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말씀드렸죠. 오늘 단식 5일 차입니다.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 불러주세요라고 요구도 했었거든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지금 와서 어린이집 못 온다고요? 간호사 보내겠다고요? 지금 소래지를 환자 안 보입니까? 환자도 여야가 있고 다릅니까? 의사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면 당장 모시고 오세요. 예. 기둥이 무너지는 분이 우리 당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하룻밤 더 지나고 나니까 쌓인 것들은 나도 뭐 그 이상 한계 있고 그래서 이제 쉐브란스를 나도 실려갔는데 당원들 많이 없냐고 계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당 대표가 단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지금 이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 원로 뭐 황우여 전 대표도 오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 여기에 이 앞서서 먼저 단식 선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드루킹 특검을 관철을 시킨 단식을 했었어요. 그때 한 그 단식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도 무릎이 시리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보니까 딱 그
딱 사인이 오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병원에 실려갔지라고 좀 얘기를 하는 모습까지 지금 같이 보셨는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 상당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려면 그러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시작은 한다고 해도 끝내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끝낼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항상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단식에서는 출구 전략. 근데 이제 출구 전략을 하려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이제 단식의 명분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없는 야당의 최후의 수단,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항의 수단을 쓰려고 하면 정말 심사숙고하고 네. 첫 번째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그다음에 이 단식으로 말미암아서 여당이 아니면 정부가 이 단식의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하는데 사실 뭐 명분 자체는 뭐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 또 김병기랄지 민주당 공천 관련된 쌍특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민주당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해요. 근데 이걸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식이라는 모습을 취하는데 저게 정말로 극대적인 어떤 최고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단식 자체가 뭐 단식과 관련해서 효과란 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이게 정말 명분이 있고 국민의 지지를 명확히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에 대한 제명이 없었다랄지 아니면 개혁신당과 이미 전에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부분에서 협의한 단식이었다고 한다면 이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났을 거예요. 여권에서 정부에서 이걸 도외시할 수 없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이 단식의 어떤 그런 효과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출구 전략인데 계속 뭐 특검을 안 받아주면 민주당에서 계속 단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단식이 끝나게 되면 네. 사실 이제 몸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태가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본인의 몸 상태도 네.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칫 이 단식에 대해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단식으로 인해서 야당 이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단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몸만 축나는 결과로 끝날까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뭐 이게 얻은 거냐 잃은 거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장동혁 대표도 사실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 팬카페 수가 단식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을 돌파했느냐 같이 볼까요? 장동혁 팬카페 가입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10,000명이 안 됐었거든요. 몇천 명 수준이었었는데 10,000명까지 쭉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많이들 지지를 하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금요일 날 여론조사가 또 발표가 됐죠.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볼까요? 고개 숙인 한동훈 당권파는 시큰둥, 국힘 뼈아픈 집토끼 이탈입니다. 네. 여기 보면 전통 지지층 내 국민의힘 지지율 여기 좀 작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큼직큼직하게 좀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대구 경북 TK입니다. TK는 보수 텃밭이죠. 51%였었는데 1월 둘째 주 때 그런데 요번 일주일 만에 42% 9%포인트가 떨어졌다. 부울경은 어떠냐? 노란색이죠. 부울경 35%였는데 26%로 마찬가지로 26%로 해서 9%포인트 떨어졌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이건 뭔데? 이건 70대 이상 연령대로 봤을 때 보수의 텃밭이죠. 70대 이상 지난주에 42%였는데 이번에 34%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8, 9%포인트 정도씩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김상길 위원님 팬카페는 늘었어요. 물론 이 여론조사 자체는 단식에 들어가자마자 뭐 바로 나온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이렇게 떨어진 게 그러면 단식으로 다시 올라갈 거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가장 큰 단식의 딜레마입니다. 뭐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그리고 정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민주당 정부가 움직이려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서 압박이 있어야 그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지지가 없어요.
근데 국민의 지지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 명분은 국민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져요. 예? 그리고 정의라는 부분에도 맞아떨어지는 명분입니다. 근데 왜 국민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죠? 본인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큰 국민적 이해는 도외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메신저의 진정성이 거부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뭐 불법계엄이나 이런 문제를 털어내고 그 당을 변화하려는,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있은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 좀 잘해봐라. 이번에 이런 걸로 힘을 몰아줘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함께 동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는 얘기가 다 맞는데도 그거에 동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뿐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신저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 지지도 얻기 어렵고 여당을 압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식이라는 게 단식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얻고 그걸로 인해서 여당을 압박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국민적 지지가 과연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탈한 집토끼가 이번 단식으로 돌아올 것이냐 여론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건데 오늘 새벽 6시가 조금 넘어서 어떤 사진이 올라왔느냐 보이시나요? 장동혁 대표 앉았네가 아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국회 로텐더홀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단식 투쟁 시작합니다. 나도 동조 단식 투쟁 합니다. 라고 김재원 최고위원 조금 전 새벽 6시부터 지금 같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꾸 판이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립니다.